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삼합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죠. 자, 오늘은 18강, 형충해학 18강, 사유축 삼합에 대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앞전 시간에서 신자진 삼합하고 인호술 삼합을 했기 때문에 이 중복되거나 겹치는 내용들은 제가 다 패스를 하고 이 사유축 삼합의 특징에 대해서만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은 한 20분이나 30분만 할게요. 자, 18강 사유축 삼합이 뭘까? 자, 화, 금, 수의 연대입니다. 사유축 삼합이면은 그냥 입으로 자동으로 나와야죠. 사유축, 사유축, 사유축. 그러면 중심 기운이 유금이죠. 그러니까 금의 기운을 중심으로 사화, 여름의 기운이 가을의 기운을 생해주고 발생시켜주고, 다음에 겨울의 일원인 축토가 합쳐져가지고 겨울의 기운이 뒤를 봐주는 형태로 해서 사유축 삼합의 순환작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생지, 왕지, 화계지. 그래서 세 개의 계절이 모였는데 중심 기운을 금으로 잡는 거예요. 금으로 잡는 거.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그 A를 돕기 위해 B라는 기구와 C라는 기구를 세웠어. 그 중심은 A잖아. A가 없어지면 B나 C는 제 역할,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삼합이라는 거는 왕지를 중심으로 생지와 화계지가 서로 연대하여 각자 사화는 불의 일을 하는데 금의 일을 도와주고 있고, 그러니까 사화는 사실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거든요. 뭐 해자축을 활성화시키는 일을 할 수도 있고, 뭐 사오미로 넘어갈 수도 있고, 뭐 다른 글자들을 드러내거나 밝히거나 뭐 이렇게 하는 수도 있는데, 일단 사유축이 들어가게 되면은 사화가 유금을 보게 되면은 유금이 있네? 나 저 유금하고 결합하고 연대해서 저 유금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내가 도와야지. 그래서 나의 불의 기운을 저 유금을 위해서 쓸 거야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화가 재성이고 유금이 인성이면 어떻게 될까? 돈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사화가 유금을 돕고 있는데 유금이 인성이야. 사화가 재성이고. 그러면 이게 인성사업 하는 거예요. 인성. 그 유금을 빛내기 위한 사업. 그래서 뭐 민족문화예술 복원사업 뭐 이런 거. 그게 인성 빛내는 사업이잖아. 뭐 예를 들어서 조선왕조 500년을 다시 그 책을 복원을 해서 책 복원 사업.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서를 만들기 위한 사업인 거죠. 뭐 경주의 무슨 복원 사업, 무슨 생태계 복원 사업, 무슨 지역 도로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은 그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도로를 까는 거지 도로 깔아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다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화는 어떤 재성적 사업을 일으켜서 궁극적으로 유금을 빛내주기 위한 이런 형태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전에 제 상담자 중에 되게 인상 깊었던 분이 되게 좀 천재 같은 하늘이 내린 사람 같은 남자분이신데 얼굴도 잘생긴 되게 비범해요. 그분은 고고학과를 나오신 분이에요. 보통 고고학과 하면은 뭐 땅 파는 약간 옛날 고전틱 하신 분이 땅 파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는 되게 샤프한 데다가 IT 기술로 무장을 하셔가지고 그분은 고고학 기록과 역사적 기록들을 전부 디지털 정보로 변환시킨 다음에 디지털 세상에서 그 고고학적인 내용들을 훨훨 생기 있게 날아다니게 만듭니다.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경복궁에 있죠. 거기 가면은 중앙에 광개토 대양릉비를 세워놓고 이 광개토 대양릉비처럼 생긴 초대형 스크린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가면 아주 커다란 비석이 중앙에 서 있는데 이 비석이 스크린으로 돼 있어. 사면 스크린. 그래서 그 스크린에서 광개토 대양릉비가 꽝, 뭐 비바람을 맞으며 뭐 글씨가 막 이게 펼쳐지는 생동감 있는 일종의 살아있는 광개토 대양릉비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가상으로 소설로 써낸 게 아니라 직접 그 광개토 대양릉비를 현탁을 다 떠가지고 디지털 스캐너로 전부 다 스캔을 한 다음에 아주 정밀한 디지털 정보로 만들어서 그거를 살아 숨쉬게 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그분은 예를 들어서 신윤복의 그 산수화 같은 그림들, 막 머리 감는 여자 막 이런 거 나오죠. 신윤복의 그림을 전부 디지털 스캐닝으로 불러들인 다음에 그 그림이 움직이게끔 만들어. 그래서 막 입체 3D로 그림을 만들어서 헬기 타고 신윤복이 만든 세상을 펼쳐 보이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한국에서 지금 최초야. 대단하죠? 그래서 지금 그 기술을 외국에 있는 박물관들에서 지금 콜이 들어와서 외국에 있는 역사적 유적들을 디지털 정보화 시켜서 다시 현대에 그 되살아나게끔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 자, 그 사람의 사업은 어떤 사업? 복원 사업, 문화 복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돈이 목적이야, 문화 복원이 목적이야. 문화 복원이 중심인 거고 문화 복원을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니까 본인도 회사를 만들고 자본을 들이고 투자를 받고 하는 형태들인 거죠. 이번에 올해 경주에서 그 국제 대회 같은 게 열려요. 세계 정상들이 모여서 그 이름을 까먹었네. 이번 올 봄에 경주에서 큰 국제 정상들이 모이는 행사가 열리는데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부재 중이라서 좀 걱정이긴 한데 혹시나 대회가 취소될까봐 지금 그 대회를 대비해서 지금 경주에서 국가 투자를 받아가지고 경주에 큰 진짜 디지털 박물관을 지금 그분이 자기 돈 투자하고 나라에서 돈 받아가지고 그걸 만들고 계세요. 전 세계 정상들과 수행원들과 전 세계 사람들이 올 때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과 훌륭함을 이렇게 보여주겠다. 뭐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결국 사화유금은 사화가 유금을 빛내게 하기 위해서 사화가 역할을 하고 있고 축토가 이거를 적정하게 지속, 조절, 유지, 보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택시회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택시회사를 삼합에 비유하자면은 택시회사에는 일단 택시가 많겠죠. 택시회사의 주인공은 택시겠죠. 예, 물질적으로 보면 택시가 주인공인데 근데 그 택시회사 안에 택시를 사들여 오고 택시를 구입해 오는 부서가 있어. 그리고 택시를 막 세차를 하고 택시를 광을 내는 팀도 있고 자체 막 그런 게 있으면 그게 택시를 생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업을 외부 위탁으로 하고 있으면 택시 생해주는 사업이죠. 택시 세차해주고 뭐 이런 거. 또 그곳에는 택시를 정비하는 정비소도 있어. 그래서 고장난 택시나 수명이 다 된 택시들을 수명을 연장을 해서 계속 10만 킬로, 20만 킬로, 50만 킬로까지 탈 수 있게끔 해줘. 그거는 화계지 조절 장치가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는 택시를 저장할 수 있는 지하 저장, 택시를 사오는 부서, 택시를 고쳐주는 부서들이 모두 갖추고 있어서 그곳에 있는 택시는 계속 재순환돼. 그래서 원래 한 3년, 5년 타고 버릴 택시를 한 10년도 탈 수 있어. 뭐 이런 형태들이 삼합을 갖추고 순환성을 가진 일이다.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자, 사유축 삼합이 뭘까? 화, 금, 수의 연대다. 화는 사화, 금은 유금, 수는 축토. 축토는 수가 아니라 토 아닙니까? 그러는데 축토는 수토라고 보면 되죠. 수의 범위 안에 있지만 겉의 모습은 토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수에 소속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해군 안에 육군이 있죠. 해군 안에 육군. 그걸 해병대죠, 해병대. 그러니까 해병대의 상급 기관이 해군이란 말이지. 그래서 보통 해군하고 함께 작전을 펴서 뭐 도서 지역을 이렇게, 물론 요즘에는 한국에서 이제 해군의 해병대의 위상이 높아져서 그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뭐 장비도 갖다 주고 이번에 헬기도 갖다 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해군 속의 육군이 해병대 같은 거다. 뭐 그래서 일단은 해군의 작전 내에서 작전 범위 안에서 육군이 움직이는 건데, 근데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해병대가 해군보다 커지지는 않는다. 뭐 이런 측면으로 좀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뭔 얘기 하려다가 내가 해병대 얘기를 했지? 갑자기 까먹었네. 좋아. 어쨌든 축토. 맞아. 축토는 토입니까 수입니까? 라고 하는데 토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수 소속인 거예요. 수 소속. 그러니까 육군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해군 소속인 거야. 해군 안에서 육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는 지장간을 비유할 때도 이제 비슷한 비유를 하게 됩니다. 임목 안에 병화가 들어있는데 임목 안에 직속 병화인 거지 임목을 넘어서는 병화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려면 청간에 병화가 떠야겠죠. 자, 사유축 삼합이 뭘까? 보자. 사유축 삼합의 궁성과 십성과 순서를 살펴본다. 삼합에서 일간의 역할과 사회의 역할을 살핀다. 자, 생지는 시작자. 다음에 중심자의 글자인 왕지는 중심자. 그 다음에 진술충미인 축토는 조절자의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작자, 중심자, 조절자 이렇게 보면 되죠. 사화라는 글자는 사유축의 시작자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사주에 유금이나 축토가 없다면 그냥 사화는 개별적으로 알아서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죠. 만약에 대운에서 뭐 유금이나 축토가 오면 모르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사화가 유금을 만나게 되면 유금이 야, 너 나하고 삼합하는 요소잖아. 너 다른 거 하지 말고 얼른 와서 우리 생해.
자, 우리를 빛나게 해줘. 우리를 발전시켜줘. 너가 우리를 극해가지고 이렇게 빛나게 만들어줘. 전기를 통하게 해줘. 빛과 통신을 가지고 와줘. 뭐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사유축의 시작자, 유금은 중심자, 축토는 조절자, 최악의 경우에 보관자. 딱 저장해놓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가끔 미래 SF 영화의 디스토피아를 그리는 그 인류가 멸망했어요 하는 유의 영화들을 보면은 꼭 그 흔하게 나오는 장면이 인류의 유전자를 담은 우주선을 마지막 탈출선에 보내가지고 지구를 탈출시키면서 이 우주의 방주가 어느 환경이 좋은 행성에 가면은 다시 인류를 꽃피울 수 있어. 우리 인간의 모든 유전자를 여기서 가지고 있고 환경만 맞으면 여기서 다시 인간을 태어나게 만들 수 있어. 뭐 이런 것들이 압축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는 탁 꺼내 쓸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세 가지가 같이 가지고 있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 같은 요소로 보게 됐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반복했던 내용이라 패스를 하고 이제 샘플들을 좀 몇 개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신자진도 그렇고 인호술도 그렇고 같이 저하고 훈련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이 사유축도 그런 식으로 한번 훈련을 해보면 되겠죠. 자, 만약에 이런 사주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지금 천간은 모르고 지금 지지의 상황만을 놓고 보자면은 자, 시간의 흐름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연, 월, 일, 시. 근데 연주의 흐름은 우리가 그 연주의 흐름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 우리의 생활권 바깥에서 먼저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연주의 상황을 보통 유년기로 보기도 하지만 보통은 잘 느끼지 못하거나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좀 많다라는 개념으로 봐야 돼. 저는 그래서 사주의 시작을 월지부터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그 비유를 하자면 트럭은 2단 출발합니다 같은 얘기와 같아요. 저 스틱 차를 모시는 분은 알겠지만 요즘에는 1톤 트럭이 전부 다 오토매틱인데 예전에는 1톤 차량들이 대부분 스틱 차량이었어요. 근데 봉고차도 그렇고 그 1톤 차량은 일단 엔진이 힘이 세기 때문에 그 멈춰진 상태에서 출발할 때 기아 1단 놓고 출발하지 않고요. 보통 2단 놓고 출발해요. 2단 놓고 출발해도 힘이 세서 충분히 출발을 합니다. 대신 뭐 경사진 곳이나 되게 무거운 짐을 실었을 때나 이제 또랑에 빠졌을 때나 이제 1단 출발을 하고 뭐 눈길 같은 데서나 1단 출발하지 2단 출발을 해. 사주는 2단 출발합니다라고 보시면 돼. 왜? 실은 1단 출발을 했지만 1단이 출발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잘 못 느끼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같은 경우에요. 그러면 이 사주는 일단 사주에서 보면은 사유합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사주 원국에 사유축이 반듯하게 나오지 않고 사유합. 어떻게 보면 사유축이 아니라 뭐 굳이 대체품을 갖다 끼면은 사유진 정도로 보면 사유진. 그 사유축이면은 세 개의 역할이 딱 맞는 거고 사유합 3합으로 시작했다가 진유합 6합으로 재물활동을 하고 있는 뭐 이런 형태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자, 순서상 청년기의 내 사회적 활동을 나타내는 게 식신의 사회야. 드러나는 재주를 나타낼 수 있는 식신의 전문성을 갖추어서 자, 그럼 식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뭐를 해볼까? 식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재성을 보면 돈 벌기, 관성을 보면 명예를 빛내거나 조직을 만들기 또는 조직을 컨트롤하기 같은 건데 식신으로 기술을 가지고 처음에는 순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갑니다. 순서가 이렇게 흘러가요. 웬만해서 잘 점프 안 뜁니다. 그러니까 이러면은 기술을 가지고 개인적 사업을 해보는데 그 개인적 사업을 조직화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청년기에 이런저런 이게 사화의 역마의 식신이니까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로 자기에게 맞는 식신적인 내가 잘하는 재능들을 찾아보고 그 재능을 활용하여 재물활동인 내 개인 사업을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사회적 활동보다는 주로 개인적 사업체를 운영하는 형태다. 그러니까 사회적 회사에서 오래 일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무슨 국제상사 같은 데서 뭐 제1재단 같은 데서 뭐 이런 회사에서 오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 재능이 밝혀지면 내 재주로 할 수 있는 작은 내 개인적 사업을 해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시스템화해 볼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개인 사업의 개인 조직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죠. 이분이 예전에 그 한 10여 년 전에 서구당에서 같이 명리를 공부를 하셨던 분이신데 이분이 그 대구 지역에서 그 오피스 재생시켜주는 그 오피스 사무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왜 오피스 사업을 하냐면은 오피스 재생 사업이 뭐냐면은 그 재생 토너 사업이 주고
그러면서 뭐 종이도 갖다 주고 문구도 팔고 하는 거거든요. 중심은 토너 교체야. 토너 교체. 지금 우리도 저 명담제 저 토너가 하도 비싸가지고 저 토너 한 번씩 바꿀 때마다 진짜 우리 명담제 재정이 휘청거린다고 진짜. 저 토너 하나 한 번 다 가려면 무슨 100만 원 막 이러고 들어가. 와 정말. 대신에 이제 우리 인쇄물이 막 진하게 나오는 게 있죠. 저희 돈 떨어지면 이제 저게 칼라 프린터로 잉크젯 프린터로 이제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자 아무튼 이분이 토너 재생하는 거예요. 토너 재생이 뭐죠? 고장난 거 고쳐 쓰는 거죠. 고장난 거 고쳐 쓰는 사업이 뭐예요? 편인 재화 사업이에요. 도식당한 걸 다시 환원시키는 거예요. 도식, 가치가 떨어진 걸 다시 편인 재화, 재성을 편재로 갖다가 다시 재생시키죠. 그래서 이 사주를 보면 식신이 도식을 맞았죠. 내가 재성으로 다시 진해원진 치면서 다시 살려내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고장난 거 고쳤어요. 이런 사주들이 경매 아니면 중고물품 수집해서 쓸만하게 고쳐가지고 다시 제값받고 팔기, 중고물품 또는 자원 재활용 리퍼비시 이런 형태에서 유리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사해충 맞은 식신 사업을 하니까 고장난 거 고쳐 팔았다. 이런 형태의 사업이고 이거를 조직화하고 시스템화했다. 어떤 면에서는 사주를 되게 잘 활용했구나라는 측면으로 볼 수 있죠. 만약에 이런 형태의 다양한 사업에는 또 뭐가 있을까라고 본다면은 폐업한 카페의 장비를 실어와서 저렴하게 비용을 내고 폐업한 카페의 장비를 갖고 와서 적당히 고친 다음에 새로 카페 창업하려는 사람한테 그거를 판매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을 거고 다양한 재활용 사업 형태들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는 돈을 좀 벌었다고 해서 이제는 토너 재생 같은 거 안 할 거야. 내가 제대로 된 정품만 팔 거야. 이러면 망해요. 이런 사주는 그러니까 이 식신 망가진 거 고쳐주는 사업을 하는 것이 딱 좋죠. 다음. 이 사주에 보면은 이 식신의 재주와 재능, 이 사회의 재주와 재능이 나의 관으로 연결되는 형태가 되니까 내가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술로 내가 이런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기술로 인해 빛나는 조직이라는 뜻이죠. 기술로 인해 빛나는 회사. 이런 회사는 기술이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돼. 전 기술 없고 그냥 단순히 그냥 중개해서 팔기만 해요가 아니야. 근데 이게 토너 재생은 기술이 있어야 돼. 토너 재생했는데 별로 효과가 별로 없다 이러면 사람들이 재생 토너도 되게 비싸거든. 그러니까 안 사. 그러니까 얼마나 재생률을 80% 끌어올리느냐, 90% 끌어올리냐 하는 것도 되게 정밀한 자기 노하우가 되는 형태다. 그래서 이것도 기술 사업이다. 처음엔 기술만 가지고 작게 개인 사업을 했는데 조직화했더라. 이런 형태로 사주를 볼 수가 있죠. 다만 이런 사주가 나이 50 중후반이 되게 되면 누구나 지지 육충을 만나게 돼서 그러면 사화가 월지면 해수운이 오게 되겠죠. 해수가 와서 사화를 팍 찍어 누르는 형태가 벌어지게 되면 이 식신의 활동성이나 기술력이 퇴화되거나 보통 이런 경우는 시대에 따라서 내가 쓰는 기술이 필요 없어지거나 하는 형태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요즘 사무기기 분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메이저 회사에서 아예 리필 프린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앱손이 대표적이죠. 앱손에서는 그냥 정품 리필 프린터를 만들어서 보통은 프린터 싸게 팔고 잉크 비싸게 팔아서 돈을 벌었는데 HP 같은 데서 요즘에는 그냥 앱손에서 우리 충전용 잉크 사서 쓰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몇천 장씩 종이 뽑을 수 있어요 하는 걸 아예 그냥 대형으로 그냥 만들어서 이렇게 되면 누가 죽어? 재활용 시장이 죽는다고 이제 재생 토너 시장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 사주는 나이 50 중후반으로 가면 시장이 죽을 수 있다. 내가 쓰는 기술이 도태되거나 내가 쓰는 기술이 그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약화될 수 있다 같은 형태로 좀 변할 수 있죠. 그럼 이 사주는 인성운이 들어와서 식신을 더 강하게 도식시키는 운이 되니까 그러면 인성 사업으로 제극인 사업으로 좀 바꿔야 되는 게 이게 지식 정보 사업, 컨텐츠 사업, 문화 사업 이런 형태의 좀 변화, 소프트웨어 제공 사업 이런 형태의 인성 사업으로 변해야 될 가능성이 좀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 사람들은 다들 나이 50 중후반에서 60 초중반에 지지 육충이라는 걸 만나서 전반부의 삶과 후반부의 삶의 교체가 벌어지게 되는데 잘 나가던 사람이 망할 수도 있고
힘들게 살던 사람이 부흥을 할 수도 있고 잘 나갔던 사람이 변신을 제대로 잘하여 또 계속 더 잘 나가거나 새로운 삶으로 또 잘 나갈 수도 있고 이 흐름을 잘 타야 되는 거지 운이 나를 죽이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운이 나보고 변하라. 이제 다른 거 해보아라. 다른 포지션으로 바꿔보아라. 이제 이런 운으로 봐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반듯한 걸 한번 볼까요? 자, 6월에 을사일주가 시지의 축토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사회의 평관이 있죠. 사회 조직에 나의 상관적 재능을 제공하여 이 조직을 빛내주는 형태의 사주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사주는 궁극적으로 보자고. 이 사주는 사유축을 만들었어. 사유축 만들면 이게 다 금의 연대라고 볼 수가 있죠. 뭐 모습은 화의 모습이고 토의 모습이지만 어쨌든 이게 금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럼 이게 전부 금으로 똘똘 뭉쳐 있어. 그러면 얘를 겁재를 치겠죠. 겁재를. 그러면 이 사주에서 이 겁재는 뭘까? 마치 내가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에서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나 내가 이 조직에서 이 겁재를 지금 다듬어주고 있거나 관리하고 있거나 뭐 이런 형태들. 만약에 이 사주가 인력 관리 업체다. 그러면은 나는 인력 관리 업체에 기술을 제공을 하고 그에 따른 사업, 재물 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나의 기술을 제공받은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가 봤더니 사회에 이렇게 인목 같은 뭔가 세우고 뭐 일으켜나고 사람 같은 사람들을 뭔가 다듬어서 가치 있게 만들거나 통제 관리하거나 하는 형태. 그러면 이런 사주가 요즘 20대다, 10대다 그러면 뭐 하면 좋을까요? 라 그러면 무슨 인력 관리 솔루션 뭐 이라든가 무슨 뭐 알바생들의 직업을 구해주는 알바몬. 이게 뭐야? 지금 조직이 겁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잖아. 사람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거잖아. 그럼 뭐 인력 관리업도 될 수가 있고 또는 조직에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뭐 업무 보고 프로그램, 뭐 자동화 회의 프로그램, 뭐 자동으로 학생들 관리하는 프로그램. 그러니까 요즘에 대학들이 그 행정요원들을 줄이고 다 자동화돼 있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자동으로 학번 나오고 자동으로 합격 통지해주고 요즘 다 그러더라고. 예전에는 학교에 전화 걸어가지고 저 합격했어요? 뭐 이러고 물어보고 무슨 학교에 가가지고 게시판에 이름 써 있는 거 보고 어머 나 합격했네 뭐 그랬는데 요즘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당신 주민번호와 그 시험 번호를 응시하면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합격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자동으로 딱 합격 통지가 나오고 밑에 돈 내라고 이렇게 고지서 나오고 뭐 이렇게 자동이야. 서무과에 뭐 갈 필요가 없어. 이런 어떤 사람을 관리하고 다루는 자동화된 조직 뭐 이런 형태로도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나는 기술 제공하는 사람. 근데 순서는 이렇게 흐르죠.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흘러. 그럼 이게 기술을 가지고 조직에 들어간 게 아니라 조직에서 일을 해보다가 조직이 필요한 기술을 내가 만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냥 이것만 제공해주고 돈만 받는 게 아니라 요거 제공해주는 나 사업해야겠다. 그러면 사회의 사람들을 다루고 관리하는 조직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수익 시스템을 같이 가지고 있어. 너희들 유금만 오면 돼. 내가 유금들 빚내줄게. 내가 시작과 끝을 내가. 꼭 무슨 느낌입니까? 저기 가전제품 요즘 살 때는요. 그 냉장고 세탁기 살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있던 냉장고 세탁기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거든. 그러니까 요즘에는 냉장고 세탁기를 판매하는 업체에서 기존 가전제품 우리가 수거 회수까지 다 해드림. 그럼 그 사람들이 사다리차 갖고 와가지고 알아서 저기 아파트 유리창 떼가지고 기존 냉장고 세탁기 빼내고 거기다가 새 냉장고 세탁기 집어넣어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야. 그게 뭐죠? 시작과 끝을 우리가 다 해줄게. 당신만 오면 돼. 뭐 이런 거 같은 사업이죠. 시작과 끝을 우리가 다 관리해줄게. 너 회사만 있으면 돼. 그러면 그 회사 프로그램도 내가 만들어주고 그 프로그램 나중에 못 쓰게 돼서 팔 것 같으면 우리가 회수해서 알아서 중고로 팔아줄게. 뭐 이런 형태까지도 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뭐 그런 사주겠구나 라고 보면 되겠죠. 다만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발현될 수도 있겠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시스템이 발현될 수도 있겠죠. 다양한 분야에서. 이 사람이 만약에 연예인이나 연기자다.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연예인 연기자면 이 사람 누구야? 방송국이겠지. 이 방송국을 빛내게 해주는 사람이겠지. 그럼 이 사람이 앵커다, 뭐 이 사람이 리포터다, 뭐 이 사람이 연예인이다. 그러면 내가 속한 회사나 내가 나오는 방송국이나 내가 나오는 조직을 나의 재주와 능력을 통해서
빛내주는 거, 뭐 전쟁 시에 지금 국군의 활약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국방부의 리포터로 가가지고 우리 군대가 지금 이렇게 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 국방부도 좋고, 뭐 나도 뜨고, 뭐 이런 형태들이 될 수가 있겠죠. 뒤에 이제 축토까지 가지게 되면 너도 돈 벌고 나도 돈 벌고 그런 일을 제공하는, 기술 제공하는 일로 돈 벌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주가 주부면 이게 직업을 안 가졌다, 주부다. 현재 아이 한 둘 키우고 있는 주부다. 그럼 이 사주는 어떻게 발현될까? 그럼 남편이 누구죠? 남편이 이분이겠지. 이제 이분이 내 회사지. 남편이 하는 일은 사람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일이겠지. 내가 하는 일은 남편 빛내주기, 다양한 뭐 이렇게 재주와 능력을 막 이게 발현할 수 있는 뭐 그런 모습들. 그럼 이건 뭘까? 남편한테 잘해주거나 뭔가 관한테 기술을 제공하는 일로 개인 사업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보통 이렇게 축토의 재성을 시주에 가지고 있으면은 숨겨놓은 돈이 미래에 있을 가능성이 이렇게 찬장에 숨겨놓은 돈. 제가 어릴 적에 제가 전자오락에 빠져가지고는 제가 막 7, 8, 9살 때 전자오락이 막 생겼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옛날에는 부엌이라 그랬지. 부엌 찬장 곳곳에 이렇게 100원, 200원씩을 이렇게 흩어놓으시고는 나중에 잘 까먹으시더라고. 내가 다람쥐 같으셨어. 그래가지고 그 부엌 찬장을 싹 뒤집으면 거기서 동전이 한 2, 300원 나와. 으아, 횡재했다! 이러면 그걸 들고 오락실! 가서 뭐 전자오락을 하고 왔단 말이죠. 난 나중에 알았는데 어머니가 다 우리 집에 도둑이 하나 있구나를 알고 알아서 옛다 써라 해가지고 여기저기에 동전을 갖다 놓으신 거였어.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그 뜻을, 어머니 손바닥에서 놀았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요 뒤에 내 돈 챙기시는 분이 알뜰 부인이 될 가능성이 있겠죠. 남들이 잘 모르는 축토의 재물을 비축을 하고 있었구나. 또는 유금에게 기술을 제공하는 형태로 내 돈을 모았구나. 이게 만약에 남편이고 가정주부다 그럼 남편한테 서비스 잘해주고 이렇게 그때마다 이렇게 돈을 좀 받아서 저축을 해놓을 수도 있겠구나. 뭐 그런 형태로도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같은 사주라도 이 사주가 현재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는 뭐 남자냐, 여자냐, 20대냐, 30대냐, 주부냐, 직장인이냐, 뭐 군인이냐, 공무원이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다 같은 거죠. 만약에 어떤 공무원 조직에서 누구를 진급시킬까라고 봤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후보다. 그럼 이런 사주가 자신의 재주를 펼쳐서 우리 조직을 좀 드러나게 해주고 알려주게 해주고 우리 조직을 사회의 중심이 되게끔 해주는 사람은요, 재주를 부려가지고 자기가 중심이 되려는 사람이 있고, 재주를 부려가지고 사회의 어떤 조직을 빛나게 해줄 수도 있고, 재주를 부려가지고 타인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도 있어. 그게 삼합에서 내가 생지 맡았느냐, 화개지 맡았느냐, 왕지 맡았느냐의 차이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중심자를 생해주잖아. 그럼 이런 사주가 저기 클린턴 부인할 수도 있겠죠. 남편 대통령으로 만들어줬어. 그 다음 내가 대통령 하려고 했는데 자기는 안 됐어. 내가 이런 형태로 남편을 빛내주거나 조직에 기술을 제공하여 함께 빛내주거나 성장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모습으로도 봐야 되겠죠. 근데 이 사화가 오화로 변하잖아요. 만약에 오대운이나 오운을 만났다. 그럼 이제 사화가 한 바퀴 더 올라가서 오화가 되겠죠. 그럼 오화가 유금을 빛내주는 게 아니라 약간 유금을 이렇게 나도 이제 왕지거든. 나 이제 생지 아니야. 자꾸 너네 극장에 가서 노래 부르라 그러는데 나 그냥 내가 내 유튜브로 나 주인공으로 내가 나와서 내가 노래 부를 거야. 내가 이제 더 이상 너네 조직 띄워주지 않을래.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화가 되면 오유파가 되는데 오유파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맞으면 뭐 화가 금을 빛내줄 수도 있고 또 화가 금을 적절하게 제어할 수도 있지만 뭐 조건이 안 맞으면은 화는 화대로 오화는 오대로 놀고 유는 유대로 놀고 이제 이럴 수도 있다. 뭐 그런 거 있죠.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막 시작을 하면 여기저기서 부르면 감사합니다 하고 잘 쫓아가는데 자기가 머리가 크면 안 그러잖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악대를 나왔는데 군악대 있을 때 그 오보에를 부는 그 서울대생이 있었어. 근데 이제 제가 제대를 한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음악회가 열려가지고 마침 그 오보에 부는 친구가 그 휴가를 나왔길래 야, 우리 교회에 음악제가 있는데 너 나와서 그 오보에가 몇 천만 원짜리예요. 그거 저 부잣집에서 하는 거야. 악기 하나가 몇 천만 원이야. 대단하죠. 서울대면 대한민국 최고의 학생이잖아. 오보에 잘 부는. 그 친구를 불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음악회 한 프로에 출연시켜서 저 친구 누가 섭외했냐? 그리고 제가 섭외했습니다. 제 후배입니다. 내 군악대 후배. 뭐 이렇게 박수를 받았어. 네, 이제 다음 해에 또 그 음악회가 또 이제 우리 교회에서 크게 열렸는데 다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
야, 너 제대했다며? 야, 와서 또 음악회에서 좀 해다오. 그 선배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의 그 제자가 아닌 후배가 아닙니다. 저도 지금 바쁩니다. 저도 학교 연주회에 가야 됩니다. 미안하다, 깨갱. 그게 사유합이 오화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 사실 뭐 이게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라고 펼치면 사화일 때는 유금과 함께 움직여서 뭐 좋았다라고 치면 오화가 되면 굳이 나는 유금의 꼬봉이 아니고 나는 내 나름대로 내 오화를 빛낼 거예요 하는 거니까 또 그 나름대로 좋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이 사화가 자신의 목욕 성분을 가지고 이 절지의 활동을 돕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이 유금, 그래서 사화가 유금을 빛내면 나의 환경이 유금의 환경으로 변하는데 유금의 환경으로 변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을목이 절지에 앉혀 힘들어지는 환경이 나타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막 음악을 잘했는데 어느 단체에 가서 그냥 그 노래를 막 불러주고 악기를 불러가지고 그 조직 잘 되게 해줬더니 그 조직에서 이제 전속으로 붙어서 함께하지. 그랬더니 그 조직이 되게 잘 돼서 이제 방송국에 나오게 됐더니 그 다음부터 나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뭐 누구 사기치면 안 되고 이게 절지에 앉은 거야. 그 절지가 뭐죠?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 잘못하면 끊어진다. 절지의 환경이 꼭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기 연산군의 신하 또는 진시 황제의 신하 같은 모습이에요. 진시황의 눈에 띄어가지고 고관대장을 맡았는데 진시황의 신하가 잘못해서 진시황한테 실수라도 하면 그날로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그곳에서는 마치 적진에 잡혀온 포로가 잘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거죠. 몽고족이 전 세계를 휩쓸고 나서 아랍에 있는 지식이나 유명한 사람이나 기술자들을 다 원나라로 불러와가지고 그 걔네들로 엘리트 계층을 만들어서 과학 문화를 발전을 시켰어. 근데 사실 걔네들 출신이 뭐냐면 지금 다 노예 출신이야. 포로 노예 출신들이야. 그래서 나라에서 시키라는 거 너 하면은 내가 포상 잘해주고 고관대작 주는데 너 조금이라도 너 반역할 기미가 보이고 도망갈 기미면 바로 잡아서 바로 모가지를 댕강. 그게 뭐야? 절지에서 권력을 주는 행동 같은 거. 절지의 권력. 그러니까 그 자리에 오르면 조심하게 행동을 해야 돼. 그러면 나 그냥 절지 말고 그냥 장생지에서 나 목욕스럽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래. 근데 얘가 이제 유금 만나서 유명해지면 이제 행동거지를 조심해야 돼. 오히려 유금이 나를 통제해, 나를 억압해, 맘대로 을목답게 활동하지 못하게 이럴 가능성들도 생길 수 있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한번 보죠. 샘플 사주 한 번만 볼까요? 이 사주 좀 인상 깊은 사주인데 이 사주 한번 볼게요. 이 사주는 유금은 없는데 사축 하고 있죠. 근데 이분이 유대운을 만났어요. 유대운을. 지금 개년생이니까 지금 한국 나이로는 40대 한 초중반 정도 되시죠. 저랑 띠동갑이시네. 근데 이제 이분이 선생님하고 띠띠동갑이시죠.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이분이 이제 20대 때 유흥업소에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되는 상황이죠. 이게 꼭 느낌이 좀 이게 식상의 끼를 주체하지를 못하여 마음껏 재주와 재주를 부렸다. 근데 이 사주에서 이 화의 기운을 적절하게 억제시켜주고 순화시켜주는 게 요거죠. 요거. 그러면 사실 저는 이 사주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사주가 공부를 했다면 수생 목하여 목생화로서 되게 퀄리티 높은 문화 예술 어떤 자격이나 면허를 갖추고 제대로 체계를 잡은 공부를 하여 그러면 요 식신상관의 퀄리티를 좀 높은 어떤 문화예술 연기자 예술인 또는 전문가, 재능인 뭐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분이 그죠 고등학교도 그냥 패스하고 그냥 계속 이제 그러니까 이거 안 쓴 거야. 연주를 전혀 안 썼어. 그러면 연주를 안 쓰잖아요. 내가 공부를 안 했다는 소리야. 그럼 인성을 안 쓰면 사주에 인성은 있는데 내가 안 쓰면 인성은 나의 통제를 벗어나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인성이 무슨 활동을 하겠어요? 내가 식상을 쓸 때마다 와서 하지 말라고 좀 하지 마 라는 무언가의 존재로 나타나겠죠. 이게 어떤 유형의 존재로 나타나겠죠. 이분 같은 경우는 어머니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이제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고 하니까 엄마가 도시락 싸들고 딸을 쫓아다니고 하지 마. 가끔 힘들면 엄마한테 가는데 이제 엄마가 막 잔소리를 그냥 밤새 하고 가끔 전화해가지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그거 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분이 어머니하고 왼수를 져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하는 내내 우리 어머니 너무한 거냐? 우리 엄마 맞아? 왜 우리 엄마는 맨날 나를 혼내고 못하게 하고 이래라 저래라 왜 하는 겁니까? 근데 이분이 특징이 남자를 만나서 그러니까 이제 손님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남친이나 애인으로 남자를 만나기 위하면 그 엄마가 하는 역할을 이번에 또 남자가 해.
이게 뭐예요? 유금이 들어와서 금생수를 해가지고 이제 남자의 잔소리가 된 거죠. 근데 매우 특이한 현상이 생겼는데 저하고 상담을 하는데 제가 뭔가의 시인인 것처럼 하지 마세요. 하지 말라고. 그거 좀 하지 마세요. 그거 하면 안 된다니까 좀. 내가 짜증을 팍 2번인가 3번 상담을 했는데 내가 왜 자꾸 이 사람한테 짜증을 내지 왜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쓰여지지 않는 인성은 타인에 의해서 나타나거나 사회적 현상에 의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계속 하지 마, 못하게 허가받고 해, 그런 거 좀 하지 마라는 현상이 어머니로 빙의해서 나타나고 명리상담가를 통해서 나타나고 남자친구를 통해서 나타나고 뭔가 조직과 소속을 가졌더니 또 거기서 내 행동, 왜냐하면 이 행동을 통제하려는 인성이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이분 학교에 가셔야 돼. 그래서 자기가 하는 분야에 이 공부나 학문을 좀 쌓으시면은 그러면 내가 스스로 허가를 내고 스스로 행동을 할 수 있어. 인성은 허가권, 식상은 실행권. 그렇죠? 허가권을 안 따고 실행권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누군가가 허가를 하든지 내가 막 하려고 하는데 뭔가 사회 현상이나 허가를 안 해주든지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 반대로 공부만 하고 식상을 안 쓰면 이제 허가권은 있는 거야. 그러면 허가권은 있는데 실행권은 그럼 남 시키면 돼. 그럼 둘 중에 하나만 가지시오. 그럼 어느 게 쓰는 게 나아? 허가권. 남 시키면 되잖아. 하는 건 너가 해. 대신 내 허락 받고 해. 둘 다 가지면 내가 스스로 내가 해야지. 나는 직접 할 수도 있어. 내가 스스로 하겠다는데 이런 형태들이 나올 수도 있는 형태죠. 그래서 이사주의 당사자가 조금 안타까웠던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어머니가 와서 맨날 공부하라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느낌입니다. 무서운 얘기를 좀 하나 하자면 이분이 좀 깊이 사귄 남자가 2명이 있는데 무서운 얘기야. 두 분 다 요절, 객사, 사망. 그래가지고 왜 저하고 같이 사는 남자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고 갑자기 병이 들어서 죽고 그러죠. 이건 솔직히 좀 미스테리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여기에 유금이나 신금이 들어오면 좀 화가 좀 강하죠. 남자를 좀 잘 되게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 가마의 화력을 2000도씨로 높여놓고는 요 쇠덩이 하나 집어넣어버리면 쇠를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쇠가 증발해버리는 현상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 화를 좀 억제한 상태로 화를 조절하는 상태에서 금을 만나야 이게 남자를 잘 되게 해주고 조직을 잘 되게 해주고 하는데 지금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아무튼 이거 인성 안 쓴 게 문제라고 난 좀 생각이 들어요. 이 인성을 안 쓰는 게 화가 멋대로 돌아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래서 같이 교제를 했던 남자들이 둘 중 하나야. 한 몇 달 같이 살고 휙 도망을 가든가 내가 그래서 살려고 도망간 거예요. 이렇게 오래 살면 요절을 하든가 약간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거는 좀 제가 그쵸, 모르죠.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현재 40대 중반이니까 이제 더 이상 화류계 생활을 오래 하기는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때 저하고 한 4, 5년 전에 상담을 할 때 이제 40대가 곧 다가오니까 이제 더 이상 손님을 받기가 좀 어려우니까 대신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같은 데서 BJ로 좀 전업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BJ 전업시켜주는 곳에 가서 약간 일을 배우시고 하는 어떤 그런 단계셨어요. BJ로 가면 이거지 이거. 그러면 어떤 방송에 나를 비추고 보이고 재주를 펼치고 하는 형태를 하시면 괜찮은 거니까 그런 느낌입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이 사주 남자분이신데 이 사주는 재능이 많죠. 재주가 많죠. 재능과 재주가 사회 평관에 들어가서 큰 명예를 올릴 수 있죠. 특히 이 사주는 재주도 올렸지만 평관도 올렸죠. 그러면 재주 올렸으면 나 이런 재주 있다라고 표방을 한 거고 평관 올렸으면 나 이렇게 유명하다라는 거죠. 둘이 맞닿아 있으면 뭐예요? 나 이런 재주로 이렇게 유명해질 거야.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재주로 유명해지겠다라고 하는 사주인데 문화예술을 전공을 하셔서 바이올리니스트. 근데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이렇게 식신상관이 관성과 맞닿아 있을 경우에 바로 사유합금으로 금을 빛내주는 요소도 있지만 이게 스킬이 좀 부족하거나 이게 좀 세련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관을 건드려서 관제구설 시비에 걸릴 수가 있어서 이런 형태들이 내 재주를 통해서 관에 발현할 때 어떤 불법 탈법이나 법리적 문제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해요. 이분이 뛰어난 바이올린 신동으로 유럽으로 유학을 갔는데 유럽은 학비를 안 내도 돼요. 미국은 학비가 많이 드는데 유럽은 실력이 출중하면 장학금 받고 다닙니다. 생활비까지도 줘요.
그 대신에 졸업을 되게 깐깐하게 시켜서 되게 그 능력과 실력을 봅니다. 근데 이제 바이올린 신동이야. 근데 그분이 유럽에 있는 학교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약간 그 불법 탈법적인 요소에 연관이 됐어요. 아마 학교 내에서 뭐 대리 시험을 봐줬거나 뭐 약간 컨닝적인 요소가 있었거나 뭔가 교칙을 좀 어긴 게 있었나 봐.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황당하잖아. 이거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근데 유럽은 작은 나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죠. 그 자전거 타고 국경 넘잖아요. 그러니까 옆 나라로 가가지고 다시 옆 나라에서 다시 대학을 가가지고 왜 이게 실기만 하면 바로 뽑히니까 워낙 잘 키니까 바이올린 신동이니까. 그래서 옆 나라에 가서 또 바이올린으로 그 대학을 다녔는데 그 걸리지. 1, 2년 있다 또 걸렸어. 그래가지고 또 잘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학교든 어디 학교든 이제 못 가게 된 거야. 이제 완전히. 그래서 이분이 막 징징 울면서 이제 한국에 오셔가지고 나 이제 어떻게 살아요? 해가지고 그때 나하고 상담을 했던 케이스에. 그래가지고 한국에 와서 알바라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우선 뭐 집에서 하는 부함 해가지고 집에서 하는 부업이라고 해서 뭐 그 본사에서 보내주는 어떤 그 광고문을 여기저기 커뮤니티에 돌리면은 뭐 돈을 주겠다 해가지고 그 일을 했대. 그랬더니 며칠 있으니까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당신 불법 탈법인 일을 했다 해가지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는 거야. 봤더니 그게 사기꾼 회사였던 거야. 사기꾼 회사에서 홍보를 대행을 시킨 거야. 그래서 꼬리 끊으려고. 그래서 이 사람은 경찰서에 가서 고욕을 치렀어.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알바를 했을 뿐이에요. 뭐 약간 이런 느낌 같은 거죠. 이 관제구설 시비가 걸린 거죠. 이제 이후에 저하고 상담을 했을 때, 당신이 강한 화의 기운으로 금을 이렇게 빛내주려고 했는데, 요게 화력 조절이 잘못돼서 금을 다치게 한 것 같다. 사실 정화가 신금 다루기가 쉽지 않거든요. 병화가 신금 다루기가 쉽죠. 정화가 신금 다루는 것은 마치 초보자가 무슨 불이 이만큼 올라가는 곳에서 저 중국 음식 만들고 있는 것 같죠. 웍 돌린다 그러지, 웍. 불 왜 이렇게 올라오는데. 실력이 좀 있어야 그 돌리지, 실력 없는 사람이 돌려봐. 자기 머리 다 타고 음식 다 타지. 이런 경우에는 그 스킬이 좀 필요한 요소인 것 같아. 그래서 시행착오들이 좀 있었죠. 재능도 뛰어났지만 자꾸 관제구설 시비에 걸리더라. 관에서 하지 말란 짓을 하더라. 같은 거. 이후에 이분은 유튜브로 바이올린 방송을 하셔가지고 지금은 되게 잘 나가세요. 유튜브로 자기 그 바이올린 연주를 했더니 이제 이후에는 뭐 오케스트라에도 소속이 되고 개인 레슨도 이제 받으시고 뭐 결혼식장 같은 데서 가셔도 이제 축하 연주도 하시고 지금은 잘 살고 계셔. 삶이 좀 나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화극금은 아까 말한 이분 같은 경우에 이게 이 사주는 금을 다뤄본 적이 없으니까 금대운이 만나니까 문제가 생긴 거고 이 사주는 원래부터 금이 있어서 나의 재주를 외국의 유명 대학에 가서 발현할 수 있었는데 화력 조절 잘못해서 자기 실력을 남들한테 가르쳐주고 뭐 연주 대신해주고 하다가 그만 잘려고 퇴학당하고 한국에 왔다가 문제가 생기고 뭐 이런 형태들이 벌어진 거다. 그러니까 화극금 사유축에서 화극금은 보통은 다른 삼합과 사유축의 그 차이점이 뭐냐면 사유축 삼합을 제외한 나머지 삼합은 전부 다 생지가 왕지를 생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사유축 삼합은 생지가 왕지를 극하면서 생해요. 극하면서 생해. 웃기죠? 극하면서 생해. 그냥 무조건 생하는 게 아니고 극하면서 생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잘못 극하면 오히려 금이 망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 잘 되라고 내가 지금 잔소리 하는 거야 이랬다가는 삐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사람하고 확 틀어져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좀 스킬을 안정적으로 써야 된다. 특히 이런 경우는 불법 탈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상담해보지 않으면 판단하기가 어렵네요. 그렇죠. 이게 명리를 책으로 배웠는데 이제 이런 사례들을 모르면 그냥 사유축은 사화가 유금을 잘 되게 해주는 갑다라고 했는데 실전 사주 상담에서 뭐 남자친구가 죽는다는 둥 학교에서 잘렸다는 둥 하는 소리를 들으면 아니 이게 멍미? 이럴 수 있는 요소니 그러면 이게 사유축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스킬이 필요한 거구나 같은 요소죠. 사실 명리학에서 관가하고 있는 요소는 저는 그런 요소라고 봐요. 제가 지난 영성명리 시간에도 그 얘기를 했지만 사람의 운명의 3대 요소는 영혼이짱 계획, 그다음에 영혼의 성숙도와 영혼의 숙련도, 영혼의 역량이라 그러죠. 세 번째 카르마. 이제 일단 카르마는 모르겠고 이 영혼의 숙련도와 영혼의 계획이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미션 난이도가 어려운 계획을 짠 영혼들 같은 경우에 이게 숙련도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 교과서적이고 매뉴얼적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부작용적인 현상들이나 오히려 시행착오적 현상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은 현상이지만 20대, 30대 때는 망했지만
몇 번 시도를 해보고 이제 안정을 찾으니까 40대나 50대에는 그거를 성공시킬 수 있었다라고 봐야지 20대에 실패했으니 넌 평생 실패한다. 또는 20대에 성공했으니 평생 성공한다. 이렇게만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영혼의 성숙도적인 측면이 있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그 현 상태에서도 우리의 경험치를 높일 수 있고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분야를 전문으로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재능을 다 가지고 와서 이번 생에서 발현하는 경우에는 되게 어려운 미션이지만 그 미션 수행 능력이 꽤 뛰어나다. 뭐 이런 측면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같은 사주라도 정주영 회장님이 되는가 하면 같은 사주인데 동네 쌀집 주인으로 그치는 경우도 뭐 그것도 훌륭한 일이긴 하지만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이 사주도 유흥업 화류계 쪽에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뭐 연예인 연기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재다능한 어떤 능력과 퍼포먼스를 발현하는 뭐 제주꾼 능력남 뭐 이런 사람들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해도 네. 편입 도식 상관이 되니까 힘든 건 아니에요. 식상은 공부를 해서 그 실력으로 더 괴롭히거나 이런 경우는 공부를 했으면 그 공부한 요소를 퍼포먼스로 표현을 할 때 처음에는 좀 그 에러가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거죠. 화의 기운과 수의 기운을 적절하게 섞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매운 음식을 만들 때는 너무 매우면 또 손님이 못 먹으니까 적당히 매우기 위해서 거기다 설탕도 넣고 물도 넣고 뭐 계란도 풀어서 넣고 하면서 그 맵기를 조절하는 형태들이 되죠. 일종의 수 기운은 조절 장치고 화 기운은 내가 표방하는 장치가 되는데 조절 장치가 없이 표방을 해버리면 그냥 무조건 매운 음식이 나와버리거나 무조건 독한 모습이 나와버리거나 그냥 금을 보면 다 집어 삼켜버리는 그 자제력 없는 화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측면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상극의 기운을 같이 가지고 있는 사주는 두 개의 기운을 모두 마스터해줘야 그 두 개의 기운을 잘 조절해서 쓸 수 있어요. 자동차도 달리는 버튼하고 멈추는 버튼이 둘 다 작동해야 자동차가 제대로 달릴 수 있죠. 무조건 달리기만 하는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이제 사고 나는 거고 브레이크만 있고 저기 달리는 버튼이 없으면 얘가 안 움직이겠죠. 근데 이 사주는 미친 듯이 달리는데 지금 브레이크를 안 쓴 거죠. 브레이크가 뭐예요? 브레이크 안 할래요? 같아 버리니까 달리기는 달리는데 처음엔 잘 나가는 것 같다가도 어느 정도 좀 명예를 얻거나 이름을 얻거나 남자가 안착을 할 것 같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 같은 형태. 그러니까 생지하고 왕지, 화계지 이런 형태인데 이 화계지가 조종장치로 쓸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나중에 나오는 형태잖아요. 이 인생 전반부에 안 나오고 나중에 내 사업을 해야지 나타나는 장치겠죠. 요거는 그런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